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또 주주총회 시작돼서 기업들, 대기업들 어떤 사업 계획들 갖고 있나, 외국인 유동성 장세라든지 원화 약세라든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또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동력을 찾아서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에서 또 이슈를 잡아서 오늘 레전드의 시각 보여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는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시하게 될 부분 자체는 잃지 않는 투자라고 그랬었죠. 잃지 않는 투자, 위험관리입니다. 위험관리. 지난 앞전 시간에도 제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자산가치 투자,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위험성 있는 안전자산 플러스 성장성 있는 투자, 워런 버핏식 투자 관련 유망 종목들 언급에 대해 들었었지만은 어떤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위험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이슈를 잡은 부분 자체는 이제 지금 3월 달은 상장 폐지 주의보가 내리는 그런 날이죠. 3월 작년 12월 결산법인들 3월 말까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결산 보고서 제출하게 되면 결산 보고서 미제출한 기업들이 있을 거고, 또 제출 좀 되면서 작년에 대폭적인 적자가 나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이미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 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점검,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나치게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주식시장에서 위험관리 측면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피하면 좀 되겠죠. 즉 상장 폐지 위험관리,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고평가된 종목 추격 매수 안 하는 거, 두 가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유념해서 매매를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위험 있는 시장이지만은 그렇게 리스크가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부분 자체는 상장 폐지의 계절, 퇴출주의보를 우선 좀 잡아봤는데,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우선, 위험 관리가 우선인데, 3월 달 같은 경우는 결산 실적이 마무리가 좀 된다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결과를 보고하는 어떤 날이기도 한데, 이미 이제 일부 기업들 다 보고가 됐지만 아직 미제출이라든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던 기업들이 최근에 이슈화 좀 되면서 일부는 거래 좀 정지가 좀 된 상태고, 또 현재는 또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산 관련해가지고 상장 폐지 종목이 작년에 최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말 회계 기준이라 좀 봐야 되겠죠. 작년에 최대치로 나왔던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됐었죠. 이슈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상장 폐지 요건이 좀 까다로워졌었죠. 한 단계 추가돼서, 즉 5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도 상장 폐지가 좀 되면서 작년도가
2013년도 기준에서 5년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작년도에 상장 폐지가 많이 됐고요. 올해도 상당히 현재 시장에서는 20여 개 종목들이 자본 잠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한정이라든가 그 의견 때문에 현재 지금 퇴출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미 3월 초에 증권거래소에서 관련 기업들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아직도 관련 아직 결산이 덜 끝나면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려감 있는 그것도 종목들 여전히 주의를 좀 기려야 될 시점이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상당 폐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 표를 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작년도까지 빠져 있는 부분인데 2013년까지 본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에 109개사가 퇴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보고서 자본 잠식 부분이 가장 많죠. 즉 적자가 나서 자본을 다 까먹는 경우가 퇴출 사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 이달 말 안에 제출이 미제출돼 가지고 한정이라든가 그랬던 감사기 한정 의견을 받은 그랬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퇴출이 좀 많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30억 단위 미달되는 그런 기업들이 유출해서 퇴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지금 자본 잠식이 진행 중인 기업들입니다. 리스트가 이미 신문에 돌았던 종목이고 일부 종목들은 이미 관련 이슈가 좀 되면서 남강통일이라든가 경남기업 같은 경우 이미 며칠 전에 거래 정지가 좀 됐었죠.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주주 구성을 봤더니 거의 대주주 지분율은 10%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즉 개인 투자가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떤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알려져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좀 기울이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런 종목들,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직 진행 중인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 시간에 많이 강조한 부분이죠. 잠재적인 위험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 기업들, 이들 관련 기업들이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 건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유동성 위기가 진행이 좀 된 거죠. 진행이 좀 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자구 노력이 진행이 좀 되면서 정상화 될 거다 했지만은 결국은 무산이 좀 되면서 대폭적인 적자와 함께 거래 정지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가까이 본다 한다면 XTX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STX 엔진이라든가 XTX 페노시아라든가 관련 기업들 보게 되게 되면 STX 조선해양이나 보낸다든가 이미 주가가 11,000원대 유동성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이슈화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슈화 될 때 초기 단계에 무조건 팔고 나오는 게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한번 소문이 나게 되면 거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업이 자금 사정이 안 좋다 한다면 우려감 때문에 누가 돈을 안 빌려주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이 누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떼일 가능성 때문에 안 빌려주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부분이 이슈화 좀 되면서 소문 자체는 결국 나중에 사실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80, 90%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유동성과 관련된 자본 잠식이나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나서 퇴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우려감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피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단 그 기업이 1%, 5% 정도의 어떤 유동성 위기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그 종목은 무조건 매매하지 말고 빠르게 그 종목에서 탈출하는 게 저는 가장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증권 경력 차 25년입니다.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제가 고객 관리를 해왔고 매매해왔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제가 단 한 종목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 왜?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위기감, 분식 회계라든가 어떤 대주주의 공급 횡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잠재적인 악재 요인이거든요. 당연히 유동성 부분이 유치가 된다면 당연히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원칙을 좀 지켰기 때문에 초기에 무조건 팔고 나오는 게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 있는 종목들은 그런 어떤 시장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실적 측면에서 적장을 하고 있는 종목,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무조건 좀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이
현금 흐름표 자체가 영업적으로 적자가 2년 이상 마이너스인 기업들, 그리고 회사가 자주 바뀐다든가, 이름이 바뀐다든가, 또 대표이사가 자주 바뀐다든가,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쪽이고, 자,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강통운에 대한 영업 실적 추이를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기업 내용을 약간 이해할 수가 있으면 이 종목은 2013년도에 이미 주가가 11,000원대 다 매도를 할 수가 있었던 주식이에요. 이 종목이 감자까지 감안하면 현재 주가가 2,000원대에서 거래 정지당했는데 500만 원이더라고요. 감자 했기 때문에 주가, 즉 초기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500만 원짜리 주가인데 2,000원대에서 거래 정지가 당했는데, 자, 남강통운에, 이거 자본 잠식 때문에 회사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거래 정지가 된다 한다면, 자, 자본금이 남강통운이 2012년도에 2,800억이었습니다. 2,800억인데 그에 3,0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자본금은 주주들한테 받아서 회사를 키우겠다는 자본금인데, 밉전인데 그 자금이 1년에 까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절대 주식을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한 해에 자본금만큼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418억 적자가 나면서 이 회사 자본 총계는 이제 280억밖에 안 남습니다. 280억밖에 안 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회사 자본금이 386억이니까 자본 잠식률이 거의 60%죠. 그러면 이 회사 2013년도에 100억 정도만 적자가 난다 한다면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가는 거고, 2014년도 바로 넘어가자마자 관리 종목 내지는 회사가 시장에서 위험성이 이미 감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2012년, 13년에는 무조건 매매를 안 했어야 되는 그렇던 종목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입니다. 자, 한진해운도 제가 조금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던 부분인데,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 운 좋게 조금 이제 해운 경기가 살아나면서 약간 정상화되는 쪽인데, 한진해운도 여전히 제가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종목입니다. 잠재적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가 이사가 많이 들어갈 때는 2010년도에 자본 총계가 2조 7천억이었습니다. 이 당시 주가가 거의 4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충분히 갈만하죠. 4만 원대 갈 때 시가총액이 4조 원이니까 PBR로 따지면 1.45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당시에 이익 2,800억 났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2011년도에 8,300억을 까먹습니다. 적자가 나면서 자본이 얼마 줄었습니까? 2조 원대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6,500억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본이 1조 2천억으로 까먹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무려 7천억이 적자가 나면서 이제 자본이 6,300억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연간 6,300억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제 6월에 따지면 딱 자기 자본밖에 남는 거죠. 100%니까. 근데 이 회사가 다행히 만약에 이 회사가 작년도에 자본금이 이제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이면 자본 잠식률이 50%가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자본 총계가 지금 7,200억인데 작년에 이 회사가 약 800억 정도의 이익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약 80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작년에 만약에 회사가 1,000억 정도만 적자가 났으면 자본 잠식률이 50%가 좀 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겠죠. 근데 작년도에 약간 8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 회사가 관리 종목 지정이 피하기 위해서 증자라든가 작년도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무상히 넘어갔겠죠. 근데 이 회사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자본 총계가 7,200억이니까요. 만약에 회사 올해 1,000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 그러면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간다는 거죠. 당연히 해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자본 총계가 정가되면 정상화되면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 해운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한다면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자본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조건을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현대상선도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상선은 지금 자본 잠식률이 몇 프로냐? 자본 잠식률이 현대상선은 지금 77%입니다. 자본금을 지금 까먹고 있죠. 즉 자본금이 9,923억인데 현재 자본 총계는 7,500억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상선도 만약에 올해 작년도에 예사가 218억 정도 흑자 전환했는데, 만약에 예사가 올해 2,000억 정도, 2,500억 정도 적자가 난다 한다면 또 예사도 또 올해 주주들한테 돈을 벌려야 되겠죠. 이런 또 부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만약에 업황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현재 또 진행 중인 그런 불확실한 또 부분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업종을 할 때 이런 재무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업황 위주로 해서 종목을 좀 많이 추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던 업종에 따라서 잠재적인 그 불확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현금 흐름표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시면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신다면 부도기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현금 흐름표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약간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은 풀키 현금 흐름표 분석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형사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표 볼 필요가 없겠죠. 중소형 종목들 조금 전에 약간 불확실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HTS의 재무제표에 보게 되면 현금 흐름표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경남 기업을 제가 예를 좀 들은 상태인데 딱 세 가지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크게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딱 붉은 선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자체는 영업활동하고 그다음에 재무활동 두 개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자, 영업활동 측면에서 무조건 기업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한두 해 정도는 투자가 많은 경우 적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3년 적자가 나고 그 기업이 적자가 재무제표상에서 계속적으로 2년, 3년 적자가 났다. 그 종목은 여러분들 분명히 피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즉, 경남기업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영업활동에서 667억 흑자가 났지만 2012년도에 2,600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500 정도 적자, 그리고 작년도에도 3년 정도 적자죠. 그리고 이게 영업활동 측면에서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플러스가 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영업활동 측면에서 무조건 현금 흐름표상에서 플러스가 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은 뭐냐? 재무활동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가 나온다는 자체는 뭡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벌린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뭐냐? 주주들한테 은행의 차입금을 갚는다든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즉 뭐냐? 즉 영업활동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재무활동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기업이 가장 이성적인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제가 오런 부피형 종목으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가진 종목은 진양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제가 시간 관계상 KC홀딩스 다음에 제가 잠깐 브리핑 해드렸다가 시간 관계상 정해놨던 종목인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현금을 동원한다. 자, 영업활동에서는 계속 플러스죠. 4년 연속 플러스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는 마이너스죠. 즉 영업활동에서 이익이 내는데 계속 그 돈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부채를 상환한다는 게 재무활동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부도기업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량한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안 본다 하더라도 현금 흐름표 분석은 여러분들이 필히 좀 하시는 게 좀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어떤 종목들 좀 피하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에 여러분들 관련 기업도 부도난 종목들의 특징이 재무제표에 보게 된다면 지나치게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라든가 지나치게 남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자금 조달하고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부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죠.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우리 이 시간을 아마 레전드를 듣는다 청취하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 할 거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종목들입니다. 이제 지나치게 이제 높이 고평가된 종목들, 고평가된 PBR이 높은 종목들이죠. PBR이 높다는 것 자체는 성장성 부분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종목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12월 20일 정도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당시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대형주들 삼성 SDS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맥스라든가 호텔신라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 대부분 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 다 빠졌더라고요. 제가 그런 종목들 경계하러 다만 올라간 종목들이 딱 한 종목 있습니다. 한샘만 주가가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즉 PBR 높은 종목들 당시에 경계를 하라고 했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성장주들이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들 종목들은 나름대로 성장 모멘텀이 있지만 지나치게 예컨대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PBR이 13.5배입니다. 즉, 이 회사는 무슨 말이냐. 자본 총계가 680억인데 시장에서는 거의 시가총액이 9천억이라는 거죠. 근데 매출액이 보니까 작년도에 50억, 6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회사가 뭐 항암 유전자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그런 또 부분들은 과거에 이런 또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이들 관련 종목들이 2008년도 이후에 PBR이 높았던 종목들이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얼마만큼 많이 빠졌는지 즉 PBR이 높은 종목들은 성장성인데 성장성이 꺾여버리면 주가가 이들 관련 종목처럼 태웅이라든가 한정기술이라든가 SK컴지라든가 그 나름대로 그 당시 시점에서는 가장 시장에서 성장성이 크다고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때는지만 생각대로 기업의 성장 업황 자체가 전개되지 않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주가들이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20분의 1 토막까지 주가가 많이 빠지고 또 이들 종목들이 상당 기간 주가가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린다는 것. 즉 PBR이 높은 종목, PBR이 낮은 종목들은 좀 기다리면 주가가 가는데 PBR 높은 종목들은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정말 상당 부분
고생한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성장성 관련 종목들,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너무 앞서가는 종목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염두에 좀 두면서 염두에 두면서 매매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가지고 워런 버핏이 이런 어떤 위험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워런 버핏이 몇 마디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보면한다면 첫 번째,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내릴 것 같아서 팔지 말라는 거죠. 주식 투자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큰 실수가 가치가 아니라 주가에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떤 투자자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연결받는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이 아는 분야,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를 하라는 거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는 아니죠. 한 가지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사업에 집중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아는 사업에 투자라. 워런 버핏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원칙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이제 10년간 주식시장이 문을 닫더라도 상관없는 종목에 투자라는 거죠. 주식을 사면서 내가 이 주식을 사면서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행복할 것 같다. 되물어보라는 겁니다.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즉, 조금 전에 불안한 종목들, 그리고 자본 잠식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10년 동안 가져가겠습니까? 내일 과거에 상한가 간 상태에서 다음날 거래 정지되는 종목도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워런 버핏이 그런 어떤 부분들 좀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을 보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만을 골라서 좀 투자하라. 그런 것들이 오늘 얘기했던 그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운영 관리 원칙을 가지고 저도 실전에서 매매를 합니다. 저도 거의 보게 되면 가장 큰 부분 자체가 투자 원칙 자체가 잠재적인 위험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피한다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저도 확실하게 담보 가치를 확인한다. 즉 담보 가치는 자체는 지나치게 PBR이 높은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한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건 피한다든가. 그다음에 한 종목에서 대박보다는 어떤 손실 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도 투자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은 가급적 피한다. 즉 테마성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종목에서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서너 종목 정도 분산 투자하고, 조금 전에 워런 버핏이 아는 사업에만 투자한다고 그랬죠. 저도 모르는 종목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게임 종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게임 종목 같은 개인적으로 매매를 안 하는 그런 운영 원칙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워런 버핏의 관심 종목, 이런 종목들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언급해 좀 드렸었는데, 간단 좀 리뷰 좀 해드리면 요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잘 갑니다. 이 시간 레전드를 통해서 제가 사조 산업 꾸준히 가죠. 사조 산업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건설화학이 최근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실적이 꾸준하게,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네요.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하지 않겠는가, 실적은 좋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창해 에탄올이 1차 목표 가격과 2016년도 제가 목표 가격 32,000원 잡아드렸었는데 32,000원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추경부에서는 좀 자제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한샘은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는 종목이니까 3만 원대 아래 정도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렇고, 그다음에 진양홀딩스를 제가 1월 30일에 추천해드렸고,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 관계상 브리핑을 못했어요. 이 종목은 안정적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고 30% 정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주신 분들은 진양홀딩스 관심 가지시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사조산업의 어떤 같은 패턴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선창산업, 그다음에 창해 에탄올과 같은 패턴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 KC 그린홀딩스를 좀 추천해드렸었는데 관심 있게 여전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아마 이 레전드 끝날 때까지 이 관련 종목들은 큰 이슈가 있게 되면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창해 에탄올이 2차 작년까지 목표 가격이 도달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무학 주정이라든가 주정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네요. 그들 종목들이 강세가 지어진다면 더 상대적으로 창해 에탄올 주가는 싸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추경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워런 버핏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성장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실주가
좀 어렵다. 제가 못 간다고 그랬지만 주가 단기적으로 수급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는 거죠. 즉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매매 습관을 기르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였습니다. 이것이 뭐 가치주 투자의 매력이죠. 기업이 제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즐기면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어디에서 찾아볼 것인가, 가치 있는 주식을 찾아보는 것, 그 해안을 기르는 것인데요.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런 또 PBR 차원에서 한번 또 가치적으로 짚어보는 부분들도 한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